안녕하세요. 상한론일기의 정순현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오칠로 인해 발생한 열사가 흉격에 유치하며 심중을 율동하여 발생하는 흡원증과 그 주치방인 치자시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29편에서는 같은 태양변증의 일종이며 열사가 폐를 침범해 해수나 천식이 되는 사혈옹폐증과 그 주방인 마왕행인 감초스코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론서에는 5가지의 천증 치료방이 존재합니다. 이 63조와 162조 양조에서는 그 5가지 천증 치료방 중에서 반드시 마왕행인 감초스코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63조 발한 후에 계지탕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땀이 나며 숨이 차고 큰 열이 없으면 마왕행인 감초스코탕을 줄 수 있다. 162조 사하 후에 계지탕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땀이 나며 숨이 차고 큰 열이 없으면 마왕행인 감초스코탕을 줄 수 있다. 이 양조에서의 주증은 한출이천입니다. 땀이 흐르는 것은 사혈의 핍박으로 인해 진액이 외출하기 때문입니다. 숨이 가쁘거나 헐떡이는 천은 폐에 갇혀 옹성한 사혈로 인해 폐기가 성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출과 해천 이외에도 발열이나 황색땀, 혹, 촉급, 흉민 등과 신번, 구간, 뇨적, 병근, 서롱, 태황, 맥화리삭 등의 경우도 동반할 수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상한론에 존재하는 천증 치료 방제는 마왕탕, 소천용탕, 계지가 호박행자탕, 대승기탕 그리고 본방 마행 감석탕의 모두 5가지 방제입니다. 이 5방의 사용에 있어서의 분별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한이천의 마왕탕과 무한한사 폐폐에 응용하는 소청용탕은 본조에서 말한 조건인 한출이천에 어긋나므로 사용 가능 방제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중풍겸천에 사용하는 계지가 호박행자탕은 본문의 불가갱행계지탕에 해당하므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고열 한출이천 천모부도과에 응용하는 대승기탕은 본조의 무대열과 맞지 않으므로 역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가갱행계지탕 한출이천 무대열로 규정되어진 사혈이 폐의 옹성한 본증에 대해 청열과 선폐 평천을 목표로 하는 마행감석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63조와 162조는 담백하며 기이하지 않은 평이한 두 문장으로 상한론 중 주요한 천증들을 감별하고 진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배제 진단의 사고방법은 중경의 사고방법은 학습하고 본받을 만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왕행인 감초스코탕은 마왕사량, 행인 50개, 감초 2량, 스코 방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윤의 행인은 폐기를 성강하여 역기를 하강시키며 마왕의 선폐평천에 조력합니다. 신한의 석고는 폐에 옹성한 열사를 시키며 마왕양의 이배를 사용하므로 마왕신혼의 과도한 발산을 견제합니다. 신혼의 마왕은 배합 약물에 따라 각각 다른 합동적 작용으로 발한, 평천, 이수의 3가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계지와 배합하면 발한산을 하고 행인과 배합하면 선폐평천으로 폐기를 안정시킵니다. 백출과 마왕을 배합하면 수도를 조절하여 습사를 제거하는 이수제습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본방은 마왕행인을 결합하여 폐기를 선통하며 천역을 평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문의 감초는 급박한 폐기의 역상을 완화하고 석고의 한냉이 비유의 양기를 손상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약물들이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도웁니다. 현대의 본방은 급성기관지염, 급성폐렴, 급성인두염, 급성편도선염 등으로 진단하는 호흡기 전염성 또는 감염성 질병의 폐혈옹성증에 상용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중의사 포포주는 마왕행인 감초스코탕에 대해 기관지염이 외부의 한사와 내부의 열사로 인해 땀이 나지 않으면서 숨을 헐떡이거나 땀이 나지 않으면서 번jo하다면 대청용탕으로 발산한다. 마행습감탕은 한사가 화를 포유한 유황과 무한의 한출 불철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나이가 많거나 체력이 약하면서 땀이 나거나 땀이 많다면 마황을 마황근으로 대신하는데 수십 년의 임상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마행감석탕은 마왕사량 60g, 행인 50개 20g, 감초 2량 30g, 석고 반근 120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의 입법 의도는 상초이를 시키고 폐기를 순통하여 천을 평정하는 것으로 폐혈이 조성한 해수 전식충을 해소하는 명방입니다. 석고양이 마왕의 2배인 것으로 보면 청열을 위주로 선폐평천을 도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북경의 유명 의원에서는 본방에 청열, 강력, 윤폐제를 가미한 소위 정폐 1호, 정폐 2호, 해열 합제 등을 상배약으로 만들어 급성기관지염, 폐렴 초기, 경도의 폐렴 또는 고일의 폐렴에 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왕탕증, 대청용탕증, 마왕행감석탕증, 백호탕증의 석고와 마왕의 배합을 기준한 4가지 방지의 정후에 대해 대엽성 폐렴의 증상들이 모두 출현할 수 있습니다. 이 4방증은 폐렴 증상의 표리 한열 변화를 기준으로 순표환으로부터 순이열에 이르는 발전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마왕탕은 순표환의 폐렴 초기에 사용하므로 마왕만을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오한하고 무한이 천입니다. 대청용탕증은 마왕탕증의 번조가 더해진 상황이며 병정의 시간은 짧습니다. 표환이 2열보다 심한 폐렴의 극신기에 사용하므로 마왕의 양이 석고에 비해 많습니다. 다음으로 마행감석탕은 폐렴의 병정이 오래되며 2열이 표환보다 심해진 과정에 사용하므로 석고량이 마왕보다 많습니다. 백호탕증은 신열, 한출, 구갈, 번조 등으로 표현되며 폐렴의 후기라고 할 수 있는 순이열의 이열이 내부로 수렴 단계이므로 석고만을 사용했습니다. 만일 수렴된 이열이 장도의 조박과 결합된다면 저물력의 심한 열이 늘은 양명이실증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폐렴에서의 방제에 따른 석고와 마왕의 상대적 사용량을 기준으로 표한에서부터 이 열까지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명한 중의학자인 유도주 교수의 임상 발표에 의거한 마행감석탕의 응용평가입니다. 본방을 폐열에 의해 발생한 천증의 치료에 사용하여 효과가 매우 훌륭하였는데 소아마진이 폐렴을 병발하여 폐열에 속한 환자가 더욱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폐열이 심하면 영양각분을 가하고 담열이 성하거나 단명이 있으며 호흡이 촉급하면 대합산이나 선비파엽을 가한다. 호흡이 촉급하며 대변을 보지 못하면 괄업이나 자상비피를 가하고 대변이 조결하면 대항을 가하는데 이것은 하규를 통하면 상규도 통하며 천이 났기 때문이다. 만약 마진이 투출하지 못하고 진독이 내부에 함몰하여 천촉불안, 비익선동, 순갑자감이 발생하면 오호탕을 쓴다. 오호탕은 본방에 좋은 찻잎을 가한 것인데 투약과 동시에 삼능침으로 귓등의 자색 낙맥을 추일하여 언제나 효과를 얻었다. 만약 폐기가 순조롭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면 감정력을 가하여 담열을 몰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정렬, 평천당이며 한출과 전식구갈, 번조 등을 특징을 하는 상초, 폐부 일정의 치료에 적합한 마왕행인 감초스코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0편에서는 열증이며 위열이 가득하여 상초의 진액과 양기가 함께 손상되는 위열 미만 진기 양상증과 그 주치방엔 백호가 인삼탕의 정치 및 표리동병이며 흡혈하리에 사용하는 갈근 황금 황년탕의 정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